어떤 일이든 시간에 쫓겨서 하게 되면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 행동은 왜 해야 하고 저 단계에서 저 행동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시작을 하셔야, 그리고 각 단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사장님들께서 롱런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원입니다. 오늘은 카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창업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창업의 시작, 창업의 그 단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보통 창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인터넷이라든가 SNS에서 특정 브랜드 혹은 특정 업종에 대한 광고를 보고 무턱대고 연락을 하시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것도 빠른 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영업사원의 말, 그리고 컨설턴트의 말만 듣고 끌려가시다가는 나중에 이게 잘 되면 괜찮은데 만약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먼 길을 돌아가실 수 있고, 그 먼 길이라는 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각 단계에 대해서 사장님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고 창업의 각 단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게 보시면 창업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창업 교육 및 습득, 창업 환경 분석, 창업 형태 결정, 창업 아이템의 결정, 그리고 이 부분은 옵션이긴 합니다만 프랜차이즈를 택하신다고 했을 때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결정, 상권 결정 및 점포 결정, 매출 증진 방안 수립 및 마케팅 계획 수립, 운영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시트. 크게 보면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단계 어떤 활동이 있어야 되고 사장님께서는 무엇에 중점을 두셔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에 관한 교육 및 관련 정보의 습득입니다. 이 단계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기존에 하던 경제활동을 접고 이 단계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가서 느끼실 테지만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실지 안 하실지 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하고 계신 활동,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라고 하시면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는 창업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직장 다니실 거 다니시고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으시면 사업 활동 하시면서 창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많이 지금도 보고 계시는 유튜브 같은 게 있겠고요. 그리고 서적으로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창업에 관한 뉴스를 다룬 간행물이라든가 아니면 단행본 서적들도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창업에 관련된 각종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 교육도 사설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들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라든가 융자 이런 부분으로 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시는 것도 미래에 큰 그림을 보면 나쁜 건 아닙니다. 꼭 시간 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환경 분석입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 환경,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이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과연 창업에 적절한가? 그리고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창업 구조에 적절한가? 하는 것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죠. 우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겠죠. 내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 그리고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 그리고 이 규모로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모을 수 있는 최대 자본이 1억 미만이다. 그런데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은 고깃집 창업이다. 한다라고 하면 약간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내가 향후에
목표로 하는 바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대비 수익률 어느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적어도 내 돈 이만큼 들어갔는데 내 수익률 자체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라는 그 마지노선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한번 기존의 창업 구조와 맞물려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이만큼은 벌어야 되는데 지금 창업 시장의 수익률이 그 정도는 택도 없다 라고 하면 굳이 여러분의 꿈을 망쳐가면서 창업을 하실 필요는 없겠죠. 혹은 내가 생각해왔던 창업 말고 다른 아이템을 찾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권에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라인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서 물리적으로 내가 엄청나게 멀지는 않은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창업 형태의 결정입니다. 크게 보면 뭐 내 개인 업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업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신규로 점포를 낼 것인지 아니면 기존 점포에 시설이라든가 권리금을 주고 그 점포를 인수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가려내셔야 됩니다. 다음은 창업 아이템의 선정입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말리는 게 있습니다. 사장님이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되고요. 상황에 맞는 걸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알고 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하셔야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잘 파악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에 기반하셔서 아이템도 정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약간 옵션 같은 과정인데요. 만약에 내가 프랜차이즈로 창업 형태를 결정했다 라고 했을 때 프랜차이즈 어떤 브랜드를 할지 결정하시는 단계가 있어야겠죠. 프랜차이즈를 결정하실 때 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링크는 화면에도 띄워두고요. 그 다음에 더보기란에도 띄워두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전반적인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는 포털입니다. 본사의 재무 상태라든가 신규 점포 개업 수, 폐점하는 매장 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 포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덜컥 SNS 페이지나 본사 홈페이지만 보고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을 쏟아붓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말 나는 프랜차이즈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브랜드도 정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 가시면요, 대략적인 어떤 본사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각 프랜차이즈마다 이런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특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맹비라던가 교육비 할인, 시설료에 있어서 어떤 절감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내가 프랜차이즈 창업 쪽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창업 박람회 쪽에 꼭 참여하시기를. 다음은 상권과 점포 선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예산 범위에 맞춰서 얼만큼 가성비 있는 상권과 점포를 선정하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권 분석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 몇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공실률이 낮아야 되겠죠. 근처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상권 주변에 얼만큼 공실이 많은가 적은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정한 아이템과 이 상권이 궁합이 맞느냐 살피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경쟁 강도, 이 경쟁 강도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경쟁이 심한가 여부를 보는 건데요.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께서 눈에 보이는 현재 상태만을 보시라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경쟁 강도가 또 어느 정도 될 것인가도 한 번쯤은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카페 채널이니까 카페로 예를 들어보죠.
카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포가 마침 하나 좋은 게 나왔습니다. 덜컥 그냥 계약하실 게 아니라 부동산에다가 물어보는 김에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이 근처에 제가 들어갈 요 점포 말고 다른 점포가 혹시 나온 건 몇 개쯤 될까요? 뭐 당분간 뭐 점포 나올 일이 없어요. 이 근처는 거의 다 상가 주인들, 건물주께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이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 사장님 계약하실 곳 말고 여기도 근처에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한 가지 팁이라면 팁인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영업권을 보장해주는 직선거리 몇 미터 안에는 우리 동일 브랜드가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자체 내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카페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 상가 근처에 만약에 애매한 거리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카페 브랜드들, 저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난립해 있다. 그러시면 그 상권 안에 중복해서 또 그 브랜드가 들어가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이 근방에 내가 잘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없어. 그리고 이 상권 카페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면 돈 좀 벌 것 같아 하는 생각은요, 각 브랜드의 영업사원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잘 따져보시고, 보이는 그 자리가 현재 좋아 보인다,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인다 해서 덜컥 계약하고 들어가시는 거는 미래에 조금 위험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점포까지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죠? 각종 행정적인 절차, 인테리어 공사, 그리고 오픈까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는 뭘 하셔야 될까요? 매출을 터뜨릴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오픈하고 나면 늦어요. 오픈하면 아무리 짧아도 며칠이라도 오픈빨이라는 게 있고, 영업이 익숙치 않은 사장님들께서는 장사가 잘 되던 안 되던 무조건 정신없습니다. 뭐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하기 전에 우리 가게 매출 증대 방향은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의 수립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같은 상권 내 경쟁하는 아이템, 그리고 경쟁 점포들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둘 것인지, 잘 되는 매장은 무엇 때문에 잘 되고 안 되는 매장은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사장님들 혼자서는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마케팅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다라고 하면 혼자서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요. 이 기간을 이용해서 각종 마케팅 교육이라든가 서적이라든가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반드시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뭐 SNS 마케팅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야, 가게 오픈도 안 했는데 무슨 SNS야. 내가 뭐 쉴 것도 없어. 업로드 할 것도 없는데 뭘 하라는 거야. 여러분, 매장 점포 공사 중이실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그러면 그 공사 중인 점포 찍어서 올리시는 겁니다. 지금 어떤 공정 중이고 뭘 준비하고 있다. 이걸 신경 써서 우리는 준비 중이다. 어떤 브랜드를 할 거고, 찾아주시는 분들께 또 이런 혜택이 또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사전에 미리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적은 수의 고객분들이라도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관심을 보이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매장이 정식으로 오픈하기 전까지 사장님들께서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오픈바를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난 것 같죠? 그러면은 여태까지 한 요거 가지고 내 장사 잘하면 되겠네.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창업은요, 단순히 업을 여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업을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시트 전략이라고 하죠.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데, 출구 전략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 업을 폐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동일한 점포, 내가 운영하는 매장을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아예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사업을 확장할 것인지 등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시면 내가 몇 년 안에 얼마를 벌어야 되고, 내가 몇 년 안에 어떤 과업을 매장 운영하는 것 외에 더 해야 되겠구나 라는 계획이 생깁니다. 정말 간단하게 축소시켜서 창업에 대한 각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단계들 기억하시고 중요한 포인트들만 실행하셔도 여러분의 창업이 실패할 확률은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반드시 꼭 한번 기억하셔서 적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로 다룬 요 창업 과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역시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